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장 SS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에서는 긴급 진단으로 셀트리온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국내 그런 굵직한 기업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을 때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그런 걱정을 갖고 보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셀트리온의 매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레키로나에 대한 상업화 불확실성을 꼬집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또 셀 리포터를 냈습니다. 네. 이제 외국 기계 증권사는 진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오늘 리포트를 봤었을 때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상업화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돌리는 거에서 레키로나주로 지금 생산을 바꿨습니다. 즉 기존의 매출이 확실히 되는 그런 이제 약품에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은 더 많이 팔릴 그런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생산을 했는데 요게 지금 델타 바니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확률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요거를 이제 당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의 주가는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반영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리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17만 원 정도로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과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안쪽에 있는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에서 상업화가 이루어질 경우를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레키로나주가 지금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곤 하지만 이게 이제 또 긍정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효과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리포트, 더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장 마감하기 전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갑자기 밀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뉴스를 찾다 보니까 이제 질병청에서 국산 항체 치료제가 델타형 변이 치료 효과가 감소된 걸 보였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쭉 밀리는 걸 봤거든요. 거기다가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진만 팀장님도 그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룹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팩트로만 말씀드리면 레키로나주가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던 기대가 됐던 영업이익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당청에서 발표를 했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동물의 실험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7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기존에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올 때 조금 이제 그때를 좀 매수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약 신규 매수자 하실 분들께서는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어차피 지금 악재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패라도 까보고 그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쭉 한 번 더 끌고 가실지 그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이 레키로나의 델타변이 방어 능력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럼 7월 초에 나오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잘 공략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셀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단 한 번도 이제 바이콜을 외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에서 옛날에는 좀 쇼크가 컸었는데 이미 쇼크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이슈로 인해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선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조금 효능이 떨어진다에 대한 것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동물 결과 어차피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레키로나주의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패라도 까보고 결과를 보고 이후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건 이 쇼크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계속된 매도 리포트에 이제는 좀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코스맥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실적이다. 이제 2분기 실적도 연간 실적도 기대가 되는 코스맥스인데 사실 델타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콘택트주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콘택트주,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도 같이 위축됐나요? 오늘장 흐름은 어때요? 오늘장은 이제 조금 상황이 괜찮아졌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일반적으로 섹터별 이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단순 기대감 혹은 이제 컴택주에 대한 단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일부 선별적인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분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것이 조금 전체적인 주가에 있어서도 특히 컨택주에 있어서도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하게 될 경우 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이 시장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잡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아예 대응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거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달 정도에서 단기 조정 혹은 노이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시장 자체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컨택트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올랐던 거는 지난 일이고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또 주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코스맥스는 실적이라는 단단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또 마스크가 이제 좀 7월부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크가 벗게 되면 뭐 화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전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뭐 이렇게 색조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초 화장품도 그렇고 많이 매출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 일본 쪽에서 매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좀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마무리 잘 해서 좀 모멘텀도 굉장히 갖추고 있고 추가적으로 2,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밀렸던 화장품주에 비해서 좀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7%대 상승했다가 지금 4%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타 영업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화장품이 많이 팔릴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어지더라고요. 화장품 한 개 사는 거 10개 사는 것도 아니고 과연 폭발적으로 증가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화장품 좀 관심 안 뒀는데 이제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점수를 높게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화장품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혹은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화장품은 아무래도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네.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을 때마다 시세 분출이 강하게 혹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보따리상을 막는다,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둔화된다. 이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섹터 자체가 워낙 많이 부셔집니다. 이제 상승폭에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이 좋지만 만약에 미래 실적에 대해서 한국 그다음에 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지금 이 매출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항상 의문부호가 따라가는 섹터입니다. 또 중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출에 있어서 중국향이 너무 강한 이 화장품 섹터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발적인 이슈로 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섹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분산이 돼서 예를 들어 중국이 없더라도 다른 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곳이면 조금 안정적이지만 중국 매출이 강하게 일어난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요 하나 이슈에 대해서 하락폭이 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처가 좀 다양한 곳으로 너무 중국으로의 쏠림은 또 나중에 생길 만한 그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코스맥스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 악재가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로는 한 12만 원대, 즉 5일선 전후로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4만 원인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11만 5천 원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 나올 경우에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가격 전략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렸고요. 남영로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밀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떤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강한 이제 자회사가 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은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 포지션 잡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전체 섹터도 안 좋습니다. 만약에 섹터가 좋은 상황이었으면 단기 악재에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또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하회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엑세스바이오고요. 진단키트주들이 이번 주 분수령이지 않을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해서 저희가 꼽아봤어요. 일단 코로나 항자 진단키트에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엑세스바이오의 모멘텀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엑세스바이오 지금 전체적으로 키트주가 다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던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강한 이슈가 있던 종목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키트주가 이미 선별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사실 종목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10가지 종목 정도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나머지는 좀 사장되는 상황인데 엑세스바이오는 그중에서 그래도 이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즉 어느 정도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키트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연장이 된 그런 상황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단기적인 모멘텀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주가 보면요, 변동성도 크고요. 지난해 물론 뭐 시젠이라는 기업은 진단키트주로도 대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정말 혜성처럼 떠오르고 주가도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엑세스바이오만의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매매하게 트레이딩하기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작년에 종목 이제 최고의 종목을 꼽자면 신풍지 아까 엑세스바이오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진단 키트에 있어서 조금 미국 쪽에 있어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워낙 이 시가총액도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드라이브하기 편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뭐 사실 모멘텀 같은 경우에 워낙 다양했습니다. 뭐 긴급 승인도 사실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됐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딱히 특별한 모멘텀은 없지만 이미 미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었다. 그 정도 모멘텀 정도만 마무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엑세스바이오의 급등보다는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주가가 사실 요즘 너무 심한 게 5%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그런 모습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에서 물리게 될 경우에 정말 이 가격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키트주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고점에 물리게 될 경우 정말 언제 이 가격을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실적이 바탕이 되면 한 번쯤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안 나오는 종목, 특히 이제 CJN이 비슷한데요. CJN은 실제로 이제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좋을 수 있었었는데 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모멘텀 이전엔 주가가 정말 폭락폭이 깊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있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시젠도 그리고 진단키트주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김진만 팀장은 차라리 보유자분들의 수익 실현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입니다. 24시간 공장에 풀가동하고 있고 재고도 모자라다고 해요. 현대제철 그리고 지금 철강주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철강주 제가 또 자주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철강 구매팀이 있는데 정말 너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철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게
고점이다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실제로 수요가 이렇게 바탕이 되는데 고점일 리가 없는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덕분에 이제 최근에 좀 철강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임명 사고로 인해서 주요 공장 라인 하나가 좀 가동을 아예 한 달 정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공장 가동 좀 중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장을 다시 가동을 했는데 정말 철강 쪽 수요가 너무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장에 갔었을 때는 이제 철근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수요도 없어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많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그런데 주가는 아직 풀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철강주들이 다 같이 신고가, 50일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시즌 이어서 좀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기간 조정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인사사고로 인해서 공장 라인 하나가 가동을 못했습니다. 주요. 그게 이제 공장 가동이 한 달 정도 안 됐으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덜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반사이익은 타 이제 철강사들이 받았던 게 현대제철이 철강을 생산을 못하니까 포스코가 단가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상대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가동이 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가 오히려 기었으니까 매력적인 상황, 그런 이제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현대제철 현재 주가에서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봐도 괜찮을지, 짱짱님이 철강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도 올려주셨는데, 현대제철 사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대제철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설명 엑세스바이오 같은 키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2분기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은 2, 3분기, 많아봐야 2, 3분기인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수요도 너무 많고요. 중국 쪽에서 워낙 이제 수출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이 정말 밤낮으로 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요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적어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늦지 않다. 적어도 2, 3분기까지는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한 54,000원 전후로 해서 오늘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65,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분기 분기별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근데 경기 민감주 살 거면 페노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프라 철강 건축이면 페노션 올라야 오를 것 같은데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 점검 시간에 HMM과 페노션만 따로 떼어놓고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